그림은 A 공장과 B 공장의 두 개의 공장에 대한 어느 날의 일부화 곡선이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서는 A, B 공장의 상호 간 부등률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고 2번에서는 B 공장의 부하율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에서 부등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의 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부등률은 백분율로 표현하지 않죠. 그냥 비율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A, B의 합이에요. 시간별로. 자, 0시부터 3시까지는 이 두 개를 더하면 600 되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600 될 것이고 이 부분은 200이랑 800을 더하면 1000 됩니다. 여기는 400 더하기 800이면 1200 될 것이고 이 부분은 600 더하기 700 하게 되면 1300 되고요. 여기는 500 더하기 700 하면 1200. 여기는 300 더하기 700이니까 1000 될 것이고 여기는 300 더하기 600 해서 900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큰 합성 최대는 요 값이 되겠네요. 1300 됩니다. 그래서 1300분의 그렇죠? 각 최대의 합 A 공장의 최대값은 요때잖아요. 그죠? 요때 800 되고요. 요 B 공장의 최대일 때는 요때가 되겠네요. 그죠? 600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00 더하기 600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08이다라고 하는 부등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B 공장에서의 부하율을 구하여라. 여기서 이 부하율이다 라고 하는 것에 공식을 적어 보게 되면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 곱하기 100분율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B 공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B 공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한 다음에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짜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죠. 200 곱하기 3개 더하기 이 부분은 400 되겠죠? 400 더하기 이 부분은 600 되겠네요. 600 더하기 이 부분은 500 되고요. 더하기 이 부분은 300이 2개예요. 하나, 둘. 300 곱하기 2개. 근데 각각의 구간이 몇 시간씩이에요? 3시간씩이죠. 3시간. 3. 얘를 24시간으로 나누면 얘가 평균 수요 전력이 되겠죠. 그럼 이 평균 수요 전력을 뭘로? 최대 수요 전력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B 공장의 최대값은 여기 이때잖아요. 600일 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600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백분율로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 56.25%다라고 하는 부하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간의 부등률은 1.08 되고요. B 공장의 부하율은 56.25%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다음 보기 중 전기공사 현장 표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모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이 전기공사가 어떠한 공사인지를 알려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표지에 들어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공사
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하는 사람, 그죠? 시공사가 되겠죠. 감리자, 시공관리 책임자, 뭐 현장 소장이 되겠네요. 공사비가 얼마인지, 착공 연월일, 그리고 준공 예정 연월일을 작성해야 된다. 즉 이와 같이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여기 시공자는 뭐예요? 시공 회사가 될 것이고요. 시공관리 책임자, 현장 소장이 될 것이고, 시공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을 모두 써라 라고 했을 때 시공관리 책임자, 착공 연월일, 감리자, 공사업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공자가 되겠죠. 얘도 해당이 되는 거죠. 시공자. 그리고 공사비 되겠죠. 이 5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접속과 미접속 표기 방식을 이용하여 전력용 콘덴서의 미완성 결선도를 그리고 변압기 델타 결선의 복선도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접속을 표시하는 점을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 즉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았으면 점을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먼저 이 전력용 콘덴서를 보겠습니다. 이 전력용 콘덴서에는 얘를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렇게 델타 결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점,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이렇게 꼭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점, 점,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 점, 점, 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DC다라고 하는 것은 방전 코일이죠. 방전 코일.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여 재투입 시 과전압을 방지한다. 그렇죠? SR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렬 리액터입니다. 제5고조파 제거. SC는 전력용 콘덴서로서 역률 개선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하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맨 윗단에서 선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빼주시고, 델타 결선은 얘는 얘와 연결해 주시고요. 얘는 얘와 연결해 주시고, 그럼 얘는 맨 위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어디에? 여기에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델타 결선 되겠죠. 마찬가지로 2차 측도 얘와 얘를 연결해 주시고, 얘와 얘를 연결해 주시고, 얘는 맨 위에 거 여기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얘가 델타 결선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서 전기가열의 특징 한 가지만 써라 라고 돼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15매 저항의 10A 전류를 10분간 가했을 때 발열량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기가열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전기가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어떠한 물체를 가열하는 방식을 우리는 전기가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기가열은 즉 전기 에너지를 가했을 때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느냐 라고 했을 때 Q는 0.24 I제곱 RT 칼로리만큼의 이제 열이 나는데, 이 전기가열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유도가열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유도가열은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인덕션 같은 거, 유도가열. 자, 그리고 아크가열, 불꽃에 의한 가열, 그리고 전해 가열, 그리고 또한 뭐 고주파에 의한 가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해당이 되겠죠. 뭐 유도가열, 아크가열, 전해가열, 고주파 가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물질을 가열했을 때 모든 곳에 균일하게 가열이 가능하다. 우리가 불을 떼서 하면 여기만 뜨거워지고 이게 점점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가열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가열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내부
가열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온도 제어 및 조작이 가능하다. 뭐예요? Q는 0.24 I제곱 RT라고 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류값을 제어를 하든 시간의 값을 제어해서 온도 제어 및 조작이 쉽게 제어가 되겠죠. 빠르게 가열할 수 있다. 전류값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빠르게 가열 가능하다.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작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범의 저항의 10A의 전류를 10분간 가했을 때 발열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열량, 요 식 있잖아요. 0.24 I제곱 RT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Q는 0.24 I 전류죠. 10A니까 10의 제곱. 그렇죠? R 저항값 10옴 곱하기 시간은 10분인데 이걸 초 단위로 해야 돼요. 10분은 10 곱하기 60초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단위는 칼로리예요. 칼로리.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킬로칼로리로 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게 되면 단위가 킬로칼로리의 단위가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144 킬로칼로리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한 가지 그리고 144 킬로칼로리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각도로 발산하는 광도 500칸델라의 광원이 지름 6m의 책상 중심에서 높이 4m에 위치하고 있다. 이때 책상에서의 최소 수평면 조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광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밑에 4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름이 6m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지름은 이 3m란 얘기예요. 맞죠?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3m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에서 구하라는 게 수평면 조도인데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인 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개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최소 수평면 조도가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최대 수평면 조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평균 값을 구하라. 평균 수평면 조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를 제가 한번 다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수평면 조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EH는 공식에서 이겁니다.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먼저 최소값 보겠습니다. 최소. 그러면 광원이 여기에 있으면 요 끝에가 가장 어둡겠죠. 그죠? 가장 머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여기는 5m 이렇게 되겠다. 그죠? 3, 4, 5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3이면 3, 4,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작을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2의 미니멈은 이렇게 구해서 R 제곱분의 I R 제곱 이거잖아요. 5의 제곱 분의 I 광도 500이에요. 500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유기값입니다. 이 세타 코사인이면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6럭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소 수평면 조도를 구하여라. 답이 16럭스 이거예요. 자, 최대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 2의 맥시멈 값. 자, 어디가 가장 밝을까요? 당연히 광원으로부터 가장 밑에
이 부분이 제일 밝겠죠. 그럼 광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m예요. 그럼 얘는 4의 제곱, 광도 500 곱하기 여기는 세타 값이 0도잖아요. 0도.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1이란 얘기예요. 곱하기 1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1.25 럭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 값이 얼마이냐? 최대 값이 얼마이냐? 그러면 뭐도 할 수 있다고요? 평균 값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원래 조도에 대한 정의는 단위 면적당 광도예요. 광도.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단위 면적당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i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원뿔의 형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 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광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피조면에 도달하는 광속이에요. 오메가는 요 원뿔의 입체각이고요. 그럼 얘에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써요. 자, 요 오메가는 원뿔에서 입체각은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오메가가. 자, 면적은 여기겠죠, 그죠? 피조면의 면적 파이 r 제곱 이렇게 돼요. 광도 500 이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한번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원뿔에서 코사인 5분의 4란 말이에요. 5분의 4 곱하기 파이 r 제곱. 요거는 피조면의 요 면적 파이 r 제곱. 이거 3이잖아요. 반지름이 3의 제곱 곱하기 광도가 5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2.22 럭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동일한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이냐, 최대값이 얼마이냐, 요 평균값은 얼마이냐, 요 세 가지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다른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출제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평균값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라. 문제에서는 최소 수평면 조도를 묻고 있으니까 답은 16 럭스가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감전 또는 화재 우려가 없도록 시설 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서 사용상 충분한 강도, 즉 전선에는 분명히 장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럼 장력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감전 또는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절연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강도 및 절연 성능을 갖추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배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피복이 없는 전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피복이 없는 경우에 충분한 절연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특고압 배선에서는 접촉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접촉전선의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전기철도에 급전선이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전기철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 전기 차량, 철도 차량에 전기를 이런 식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럼 요 부분과, 그쵸? 요 부분에서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즉, 접촉에 의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이런 것을 우리는 접촉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고압 배선에서는 이러한 접촉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할 때 1번에서는 충분한 강도, 2번에서는 나전선, 3번에서는 접촉전선이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 66kV, 수전단 전압 62kV인 송전선로에서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에 수전단 전압이 64kV라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서는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는 얘기고 2번에서는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압 강하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1번에 전압 강하율 입실로는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수전단 전압 62가 되겠죠. 62분의 송전단 전압 66 됩니다. 66 마이너스 62 곱하기 100분율. 계산해 보시면 6.45%다 라고 하는 값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전압 변동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수전단 전압은 똑같이 62가 되고요. 자, 무부하 수전단 전압, 즉 수전단의 부하를 끊었을 경우에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64 빼기 62 곱하기 100분율. 이거 계산해 보시면 3.23%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전압 강하율은 6.45%, 전압 변동률은 3.23%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량이 185 세제곱미터/미닛이고 전 풍압 60mm 아구아인 송풍기용 전동기의 동력을 구하시오. 단 송풍기의 효율은 85%이고 여유 계수는 1.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송풍기용 전동기 용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펌프용 전동기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P는 2타분의 9.8 QHK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단위가 킬로와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펌프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끌어올리는 거고 송풍기는 공기를 뿜어주는 전동기인 거잖아요. 그럼 공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P는 2타분의 9.8 QHK. 자, 그때 여기 볼게요. 자, 요거는 물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단위 그때 뭐였어요?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거였어요. H는 뭐였죠? 높이, 미터의 단위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요 풍량이 185 세제곱미터 퍼 미닛을 뭘로 바꾸면 돼요? 초 단위로 바꾸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풍압 보시면 얘는 밀리미터 아구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 1mm의 기둥이 만드는 압력 수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의 단위라고요. 근데 얘가 뭐예요? 밀리미터라고요. 근데 여기 단위는 뭐예요? 미터죠. 그럼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자, 그대로 제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2타 효율 85%니까 0.85 되고요. 9.8 곱하기 Q 요거 풍량 분당 185면 초당으로 하게 되면 얘를 60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60분의 185 그렇잖아요. 분당을 초당으로 나누려면 6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곱하기 H 60 이 미터가 아니라 뭐예요? 밀리미터니까 미터 단위로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60 밀리미터. 자, 여유계수 1.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 계산해 보시면 약 2.77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거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총 3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지 극의 매설 깊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지선의 굵기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필의 설비에서 인하도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주에는 배전용 변압기, 즉 주상 변압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마다 접지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접지극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접지극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접지극은 이 지표면으로부터 0.75m 이상 깊게 매설이 되어야 되고요. 자, 다음에 여기 이 지지물이 금속이에요. 그죠? 금속이면 자, 얘와 얘의 깊이는 0.3m 이상 더 깊게 얘 접지극이 박혀 있거나 또는 얘로부터 요 이격거리가 자, 여기 지지물입니다. 지지물과 접지극 간의 요 이격거리가 1m 이상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자, 사람이 요게 닿으면 감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절연시켜야 돼요. 합성 수지관 등으로 절연시켜야 되는데 요 높이는 지표상 높이 2m, 지하는 0.75m 이상 깊게 합성 수지관 등으로 이렇게 절연해야 된다. 요 내용이에요. 그림이. 그럼 이걸 그대로 말로 옮겨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 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0.7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 금속재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철주로부터 0.3m 이상 깊게 매설하는 경우 외에는 요 철주와 요 접지극을 이격시켜야 된다. 얼마? 1m 이상. 그러니까 1m 이상을 떼어서 매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그쵸? 지표상 2m까지 합성 수지관 등으로 절연 효과 강도를 갖는 몰드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접지도체의 굵기예요. 자, 이 접지도체는 자, 중성점 접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는 분명히 중성점 접지입니다. 그럼 중성점 접지를 이렇게 접지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선이 들어가겠죠. 얘는 16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돼요. 16제곱밀리미터 이상. 뭐가? 중성점 접지.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전기 설비가 있어요. 전기 설비가. 전기 설비. 그럼 이 전기 설비를 사용하려면 뭐 삼상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 외암에 사람이 닿으면 감전의 우려가 있겠죠. 그럼 얘 외암을 어떻게 해요? 우리 접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암. 인체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암 접지, 즉 보호 접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의 굵기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단 얘에서 단 조항이 있어요. 조항. 단 이때는 16mm가 아니라 6제곱밀리미터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기에 사용 전압이 7kV 이하 이거나 또는 25kV 이하 이면서 중성 점 뭐야 되면 다중접지해야 돼요. 그리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2초 이내에 자동 차단돼야 된다. 자동 차단.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기본은 뭐라고요? 중성점 접지는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외암 접지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접지도체의 굵기는 정한 것 이외에 다음에 의한다. 자,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 이게 뭐란 얘기예요?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 즉 외암 접지를 뜻하는 거예요. 얘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써야 되고 중성점 접지용 도체는 16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와 같은 경우에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생략된 거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6제곱밀리터 이상의 전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요 그림 하나로 이것을 또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피래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래기. 자, 피래기를 보시면 낙뢰를 이렇게 받는 부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레부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수레부가 있으면 이 건물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레부가 그렇죠?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얘는 요 수레부를 그 이상 전압을 대지로 어떻게 방전시켜야 되겠죠? 그럼 얘를 대지로 이렇게 방전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인하 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접지 극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피래 설비에는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요 하얀색 요걸 뭐예요, 우리? 건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요 건조물과 요 인하도선이 서로 닿아 있다 이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요 인하도선을 2개 이상으로 해야 돼요. 얘를 2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건조물과 인하도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요 인하도선을 2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 간에 이격거리가 있겠죠. 요 이격거리는 등급에 따라 나눠진다.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또는 3등급이냐 또는 4등급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1등급과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0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3등급은 15m 이상 이격해야 되고 4등급은 20m 이상 얘네들 간에 이격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자, 인하 도선수는 2가닥 이상으로 하고 보호대상 건축물 투영에 따라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또한 이 인하도선 간의 간격은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0m, 3등급은 15m, 4등급은 20m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 그림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전지 용량 100AH, 상시부하 8kW, 표준전압 100V인 부동충전 방식 충전기 2차 전류를 연축전지와 알카리 축전지에 대하여 각각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동충전 방식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축전지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충전기가 있는 거죠. 충전기. 자, 이 부동 충전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전지를 뭐 하면서 충전하면서 부하의 전력 공급을 충전기가 부담하고요. 이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력은 이 축전기가 부담하는 충전 방식을 우리는 부동 충전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충전기 2차 전류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2차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것이고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충전기 2차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부하 전류가 되겠죠. 먼저 부하 전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부하 전류. 전류 되겠네요. 는 전압분의 전력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여기에 전압은 100V다 라고 되어 있고 부하의 용량은 8kW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전압은 100 되고요. 전력은 8kg니까 8 곱하기 10의 세제곱 되겠죠. 그럼 얘는 80 암페어 이렇게 되겠네요. 부하에 흐른 전류. 자,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먼저 연축전지는 공칭 방전 시간이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축전지에 흐르는 전류는 10시간분의 축전지의 용량이 뭐예요? 시간을 나누면 암페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1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10암페어 이렇게 돼요. 단위를 보면 여기가 AH잖아요. 여기는 10시간. 그러니까 연축전지의 공칭 방전율이 10시간이란 말이에요. 100을 10으로 나누면 10암페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알카리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칭 방전 시간이 5시간이란 말이에요. OH.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계산해 보면 20암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축전지의 2차 전류는 요 부하 측에 흐르는 전류 80암페어죠. 80. 더하기 여기에 축전지에 흐르는 즉 연축전지에 흐르는 전류 10암페어가 되겠네요. 10. 계산해 보면 90암페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알카리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 2차 전류는 알카리 축전지를 충전 시 부동 충전 2차 전류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 80암페어 더하기 이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 20암페어 해서 100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1번은 90암페어, 2번은 100암페어가 되겠습니다. 피레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서는 피레기의 구비 조건 3가지, 2번에서는 피레기의 설치 위치 3곳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피레기다 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력 설비 중 가장 고가이고 가장 중요한 설비가 변압기가 되겠죠. 자, 이상 전압이 이와 같이 들어왔을 때 이게 그대로 변압기로 들어가면 변압기가 손상이 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바로 피레기가 됩니다. 피레기. 그럼 이상 전압이 들어오면 이 피레기는 분명히 방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전압 이상에서 얘가 방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상 전압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우리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이상 전압이 요렇게 방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방전을 하게 되면 요 피레기의 임피던스와 요 방전되는 전류에 의해서 요 피레기 요 단자 간의 전압이 생길 거예요. 즉 피레기 방전 중 피레기 단자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제한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제한 전압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좋다. 자, 그러면 이 이상 전압이 다 방전되었을 때 이 정상적인 전압파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전압도 우리가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이상적인
이상 전압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 전압은 아닌데 전압이 높으면 방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수록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 이상 전압이 방전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같이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는 속류라고 해요. 속류. 그럼 이 속류는 방전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피레기는 속류를 뭐 해야 돼요?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속류를 차단할 것. 자, 그리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방전 내량이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이게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답안을 보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 것, 제한 전압도 낮을 것,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고 방전 내량도 커야 되고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을 것. 이게 피레기의 이제 구비 조건이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런 피레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발전소가 있고요. 그렇죠? 전압을 바꿔주는 변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전기를 받는 수용가도 있겠죠. 그렇죠? 수용가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배전용 변압기도 있겠죠. 그죠? 주상 변압기 같은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나씩 볼게요.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발전소나 변전소 입구라든가 출구에 설치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여기잖아요, 여기.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에 해야 된다. 언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된. 그러니까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특고압이란 얘기예요. 특고압에 접속된 고압 및 특고압 측에, 즉 여기에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이 수용장소, 여기 인입구. 그러니까 여기가 고압이나 특고압일 때 여기에 피레기 설치하라. 이런 얘기죠. 네 번째, 가공전선로와, 즉 땅 위로 가는 전선로와 지중전선로, 땅 밑으로 가는 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자, 여기에서 가공전선로는 절연전선이 될 거고요. 지중전선로는 케이블이 되겠죠. 두 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레기를 설치하라.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중 여러분들이 세 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회전기 및 정류기 시험전압에 관한 표를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여기에서 회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전기기기를 뜻하겠죠. 뭐 발전기라든가 전동기 등에 대한 절연내력 시험전압을 뜻하는 것이고, 정류기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변환장치인데 움직이지 않는, 그쵸? 정지되어 있는 전기기기에 대한 절연내력 시험전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전기기기에서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이다라고 하면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되고요. 7kV를 초과하게 되면 1.25배가 됩니다. 그렇죠? 다른 여러분들이 절연내력 시험 전압에서도 7kV 이하 1.5, 7kV를 초과하면 1.25 암기하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정류기다, 즉 정지되어 있는 기기에서 절연내력 시험은 60kV 이하에서는 똑같이 1배의 교류전압으로 하고요. 60kV를 초과하게 되면 똑같이 1.1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교류도 1.1배, 직류도 똑같이 1.1배가 된다. 즉 60kV 이하에서는 1배, 60kV를 초과하면 1.1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한 시험 방법으로는 다 똑같이 10분입니다. 10분간 연속해서 가했을 때 견뎌야 된다. 그래서 1번에서는 1.5배, 2번은 1.25배,
3번은 여기 뭐야? 3, 3, 3 다 10분간 연속해서 가했을 때 견뎌야 된다. 4번 60, 5번 1.1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용량 2000kW, 일사 강도 0.75, 반사율 80%, 효율 20%인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에 필요한 수광 면적은 얼마인가?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광형 또는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에 전기를 생산하는 집광탑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거울이에요. 즉, 빛 에너지가 이렇게 와서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집광탑으로 간다는 얘기죠. 다시 태양광이 이렇게 와서 요 거울에 반사돼서 집광탑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집중형 또는 집광형 태양광 발전소의 면적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 발전 용량 P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볼게요. 일사 강도가 단위 면적당 0.75만큼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얘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집광탑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태양광 빛이 이렇게 딱 온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냐면 0.75 kW/제곱미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0.75만큼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뭘 곱해야 돼요? 면적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거울이 있는 면적을 다 곱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0.75만큼 온 거 중에 얘가 요 집광 탑으로 가는 게 반사율이 80%는 요거 온 것 중에 요만큼 가는 게 80%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 중 80%만큼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 있는 빛이 뭘로 바뀌겠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빛 에너지 중 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20%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0.2가 되겠죠. 맞죠? 그게 2000kW가 되려면 그 면적이 얼마야 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맞죠? 그럼 얘에서 면적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얘를 요것으로 나누면 되겠죠. 2000을 0.75 곱하기 0.8 곱하기 0.2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거 계산해 보면 1.67 곱하기 10의 4제곱 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뭐 1.666666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1.6666.66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1.67 곱하기 10의 4제곱 제곱미터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500kVA인 변압기에 역률 60%, 500kVA인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부하의 병렬로 전력용 캐패시터를 설치하여 역률을 90%로 개선하려고 할 때 이 변압기에 증설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을 구하시오. 단 증설 부하의 역률은 9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압기가 있고요. 이 변압기의 용량은 500kVA입니다.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 부하의 용량은 P상 전력은 500kVA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하의 유효 전력은 P상 전력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500 곱하기 0.6 해서 300kW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얘의 전체 역률을 코사인 세타를 얼마로? 0.9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하를 더 증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부하의 역률도 이 코사인 세타도 0.9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현재 이 전체의 역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도 0.9고 얘도 0.9잖아요. 그럼 전체 역률도 0.9가 되겠죠. 즉 여기에서 이 전체 토탈이라고 볼까요?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은 500이고 역률이 0.9이기 때문에 전체 유효 전력은 450kW가 되겠죠. 자, 원래 있던 부하의 유효 전력은 300입니다. 전체 유효 전력은 450이죠. 즉 여기에서 증설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은 얼마만큼? 150kW만큼 더 증설할 수가 있겠죠. 답은 150kW가 되겠습니다. 가로 15m, 세로 20m,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3m, 작업면의 높이가 0.8m인 방에 조명기구가 천장에 부착되어 있다. 이때 방의 실지수를 선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바닥이 있고요. 여기는 천장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천장의 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천장과 바닥 간의 높이는 3m다 이런 얘기고요. 작업면의 높이가 0.8m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등기구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 이게 실제 h가 됩니다. 이것은 얘에서 얘를 뺀 값이 되겠죠. 얘가 2.2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실지수를 구하여라. 실지수 룸 인덱스는 공식에 의해서 h에 x 플러스 y분의 xy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등기구의 높이는 이거죠. 2.2m. 2.2 곱하기 가로 세로 15 더하기 20 되고요. 가로 세로 15 곱하기 20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3.896 되겠죠. 그럼 3.896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3.5보다 크고 4.5 이하. 맞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실지수 4.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실지수 4.0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에서 전기실의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씩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기실의 위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떠한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건물이. 그럼 여기 대부분은 1층, 2층, 3층,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지하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뭘 써요? 주차장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실이, 즉 전기를 수전하는 요 전기실이 여기에 보통 지하 2층 정도에 있겠죠. 여기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변전 설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전기실 안에 수변전 설비가 있다. 그럼 대부분은 지중전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실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기가 어떻게 된다? 인입이 된다. 그러면 이 전기실에 있는 전기를 주차장이라던가 1층이라던가 2층, 3층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주겠죠. 자, 이때 이 전기실의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첫 번째, 환경적인 고려사항. 두 번째, 전기적인 고려사항이 있겠다. 그럼 내용을 보시면, 자, 환경적인 고려사항에는 뭐가 있느냐? 자, 충분한 층고를 확보해야 된다. 충분히 얘가 높아야지 우리가 수변전 설비가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겠죠. 환기 잘 돼야 되겠죠.
폭발의 우려가 적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전기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침수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 충격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층고라든가 층보 확보, 환기, 폭발, 침수, 지진 등에 의한 충격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이게 환경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자, 전기적인 고려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전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하에 적절히 잘 공급해야 되고, 전력 손실도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원 공급받기 용이할 것, 즉 인입이 편해야 된다 이거죠. 인입이 편해야 된다. 부하 중심에 가까울 것, 즉 부하 중심에 가까울수록 전력 손실이 작다는 얘기에서 부하 중심에 가까울 것. 배선하기 용이할 것.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맨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그래서 증설이 용이할 것. 그쵸? 그리고 면적도 확보가 가능해야 되겠죠. 수배전 거리가 짧을 것. 이것은 2번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즉 거리가 짧아야지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 그래서 부하 중심에 가깝고 수전 거리를 짧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전기적인 고려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 즉 환경적 고려 사항과 전기적 고려 사항 한 가지씩 작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를 암기하셨다가 하나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논리회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논리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익스크루시브 5화입니다. 그럼 익스크루시브 5화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하고 논리회로를 작성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익스크루시브 5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말로 하면 배타적 논리 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를 때 출력이 1이 발생하는 논리 회로가 되겠죠. 배타적 논리 합. 즉 A와 B가 서로 다를 때 0, 1, 1, 0일 때 출력이 1을 발생하는 논리 회로가 되겠죠. 나머지는 0이죠. 같으면 0이란 얘기예요. 0, 0, 1, 1일 때는 0이고 다를 때 입력이 서로 다를 때 1을 출력하는 논리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익스크루시브 5화에 대한 논리식을 적어보면 A바 B 더하기 A B바가 되겠죠. 그럼 얘는 A 바 B 더하기 A B 바 이것을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A, B 이렇게 A, B 똑같이 두 개의 얘와 얘의 엔드 회로가 되겠죠. 엔드 회로 두 개. 하나는 A 될 것이고요. 하나는 A 바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no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A, A 바. 또 하나는 여기는 B, 여기는 B 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A, B 바인 거고 얘는 A 바 B인 거죠.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A 바 B, A, B 바. 왜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쵸? 더하라 이거잖아요. 더하라는 이렇게 되겠죠. 5와 얘가 X가 되겠다. 그럼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표는 서로 다를 때 1을 출력하고 같을 때는 0이 된다. 이를 논리식으로 쓰면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것을 논리 회로로 이와 같이 변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에서는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의 종류 2가지를 써라 라고 돼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kVA 단상 변압기 3대를 사용해서 델타 결선 운전 중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됐을 때 이때 출력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용 계전기로는 비율 차동 계전기, 부초울지 계전기, 그리고 충격 압력 계전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서는 V결선 시 출력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PV는 루트 3 P1 이렇게 되죠. 즉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러면 10 루트 3 될 것이고요. 17.32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계전기의 명칭을 쓰시오.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동기를 벗어나려고 할 경우에 동작한다. 이게 뭐예요? 동기 탈조가 뭐예요? 동기를 벗어난다라는 거죠. 동기 탈조 계전기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고장점까지의 전기적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 계전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한쪽의 1회선에 지락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여기 보시면 선택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 차단한다.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자 여기 보시면 방향이라는 게 있죠.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성 자 전류가 크죠. 단락 전류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가 되죠.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전압이 언제 부족할 때 그래서 부족 전압 계전기가 되겠죠. 답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동기 탈조 계전기, 거리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부족 전압 계전기다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